결혼식 날 예식장 신부 대기실에서 공기가 묵직했어요. 신부 지우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거울 뒤쪽에서 두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 부딪히고 있었죠. 신랑 민수의 어머니 오미자는 장식을 만지며 짧게 말했어요. 신부 화장이 좀 진하네요. 우리 집안 분위기랑은 안 맞아요. 지우의 어머니 김선영은 웃는 얼굴을 애써 지켰어요. 요즘 애들 스타일이 그렇죠. 조정하라고 할게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손가락이 세게 얽혀 있었어요. 선영은 딸의 행복을 위해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이 거울에 비치자 지우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하객들의 박수가 예식장을 채웠어요. 그러나 선영의 귀에는 미자의 작은 중얼거림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많이 작더라. 우리 민수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야. 그 말은 선영의 가슴에 깊게 박혔어요. 축복의 날 마음 한쪽에서 작고 어두운 금이 생기는 순간이었죠. 시간이 지나도 갈등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사소한 일마다 미자의 불만이 이어졌어요. 음식이 짜다, 예단이 부족했다. 지우가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 선영은 늘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사돈끼리 싸우면 자식들이 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속 상처는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언젠가 다른 모양으로 돌아오리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결혼 3년째 되던 봄 지우는 아이를 가졌어요. 선영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미자의 얼굴에는 웃음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너무 빨리 낳는 거 아니에요? 민수 승진도 아직인데 부담 주면 안 되죠. 그 말은 축하 대신 무거운 돌처럼 떨어졌어요. 지우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회사를 계속 다녔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까지 맡아 하려 애썼습니다. 선영은 딸의 목소리에서 피로를 느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지우의 웃음은 점점 얇아졌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그냥 좀 바빠. 짧은 말 뒤에는 늘 말하지 못한 긴 하루가 숨어 있었어요. 어느 비 오는 저녁, 선영은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 응급실에서였습니다. 지우가 계단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고 아이도 지켰지 못했다는 소식이었죠. 선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침대 위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자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심 좀 하지. 애를 지키려면 몸을 먼저 챙겼어야죠. 그 말에 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회사 일을 핑계로 병원에 자주 오지 못했고 지우는 혼자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선영만이 곁을 지키며 조용히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퇴원 후 지우는 더 말수가 줄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시댁에서 들려오는 책임을 묻는 말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선영은 끊어진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짧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스스로. 지우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았지만 선영은 딸의 손가락에 남은 자국을 보았어요. 오랫동안 무언가를 꽉 쥐고 있다가 놓은 듯한 자국이었죠. 장례식장에서 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부족해서 며느리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도 민수는 잘못 없어요. 너무 착해서 다 참고 사내예요. 그 말은 지우의 모든 고통을 지워버리는 듯 했어요. 선영은 혀를 깨물며 침묵을 삼켰습니다. 눈물 속에서 단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해졌어요.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 지우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어요.
겉으로는 시간이 상처를 덮은 것처럼 보였지만 선영의 마음속에는 깊고 조용한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죠. 선영은 장례 이후에도 일부러 시댁과의 연락을 끊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절마다 찾아가 인사를 했습니다. 미자는 그런 선영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역시 사돈어른 참 착하세요. 이제는 다 잊고 서로 잘 지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다 지났지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서 선영은 시댁의 재정 상황과 집문서, 지우 명의로 된 대출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딸이 떠난 뒤 은행에서 온 우편물 속에 선영은 이해할 수 없는 대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지우의 이름으로 된 거액의 보증 서류였지만 지우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죠. 선영이 조용히 은행을 찾아가자 담당 직원은 말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와 함께 오셨습니다. 가족이라서 괜찮다고 하셨죠. 서류에 있는 서명은 분명 지우의 글씨였어요. 하지만 선영은 알았습니다. 딸이 그렇게 급하게 서명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선영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지우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의 계약, 보증과 대출, 시댁 통장으로 흘러간 돈의 흐름을 하나하나 모았죠. 진실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미자는 아들의 사업 실패를 숨기기 위해 지우 이름을 빌려 대출을 받고 그 부담을 모두 며느리에게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우가 계단에서 넘어졌던 날도 대출 독촉장을 들고 시어머니와 크게 말다툼을 한 뒤였다는 사실을 선영은 이웃의 증언으로 알게 되었어요. 선영은 그 모든 자료를 조용히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우의 제사 날에 맞춰 미자와 온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작은 녹음기였어요. 며칠 전 선영은 미자를 직접 찾아가 지우 이름으로 빌린 돈 이야기를 일부러 꺼냈습니다. 미자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선영이 은행 서류를 슬며시 보여주자 그제야 본심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요, 좀 빌렸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지우도 우리 집 식구인데 당연한 거죠. 그 말은 조용한 방 안에서 차갑게 녹음되었어요. 선영은 녹음기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제사상이 준비된 거실에 양가 가족이 모였어요. 민수는 초췌한 얼굴로 향을 피웠고 미자는 옆에서 계속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지우, 하늘에서 편히 있어야 할 텐데.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살아야죠. 민수도 이제 새 출발을. 선영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자꾸 떨렸어요.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선영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사돈어른,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선영에게로 향했습니다. 미자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편하게 지내요. 선영은 대답 대신 버튼을 눌렀어요. 방 안에 미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요, 좀 빌렸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지우도 우리 집 식구인데 당연한 거죠. 녹음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숨소리만 들렸어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미자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그건 사돈이 날 속여서 장난처럼 한 말이야. 그러나 선영은 이미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지우명의 대출 서류, 통장 거래 내역, 이웃의 증언서, 변호사의 의견서까지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지우가 떠나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누가 그 아이에게 빚을 지웠는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민수는 손을 떨며 서류를 넘겼어요.
장부 속 숫자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머니는 시댁 계좌로, 부담은 지유에게로. 미자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가족끼리 그런 건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좀 무리한 건 맞지만 지유도 이해했을 거야. 그 말에 선영은 처음으로 미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유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울었고 계단에서 넘어지기 바로 전날에도 이 집을 나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어.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서류들을 전부 검찰에 냈습니다. 정식으로 고소했고요. 이건 가족 문제를 넘어선 범죄입니다. 방 안 공기가 찢어지는 듯 했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엄마 지유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잠시 후 경찰 두 사람이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미자 씨 되십니까? 배임 및 사문서 위조, 강요 혐의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미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세상에 기대어 서 있던 모든 변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연행되는 미자의 뒷모습을 보며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딸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유가 짊어졌던 억울함과 빚은 이제 다른 사람의 몫이 되었어요. 민수는 조용히 선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지유에게도 어머니께도 죄송합니다. 선영은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보면 됩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제사상 위로 향내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연기는 천장을 스치며 곱게 솟아올랐습니다. 선영은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유야, 이제 됐지? 엄마가 약속 지켰다. 그 말과 함께 선영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차갑게 얼어있던 복수가 조용히 끝을 맺었어요.